자, 오늘 열하고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내용 정리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물론 금속 결합도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습니까? 하면 이온 결합과 그리고 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원소 물질입니까? 또는 화합물입니까에 대한 내용까지도 소개되는데요.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 뭐 있을까요? 옆에 몇 번 문제 볼까요? 151번에 151쪽 4-1번 4-1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51쪽에) 4번 그러면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의 모형으로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위 문제와 같이 물은 구분형이고 이산화탄소는 직선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네요. 앞에 우리가 결합을 제시하면서 산소라는 것이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6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고 있습니다. 옆에 수소라는 놈이 이렇게 붙어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공유 몇 쌍 보입니까? 하면 공유가 2쌍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비공유가 몇 쌍 보인다고요? 2쌍 있어요. 이 전자쌍들은 서로 좋다고 모이는 놈들일까요? 아니면 반발한 놈들일까요? 전자끼리 반발할까요? 모일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반발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유 2쌍과 비공유 2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산소에 대해서 공유하고 비공유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산소하고 수소의 이렇게 구분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자쌍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거든요. 이해했습니까? 이거는 누구와도 유사합니까 하면 질소에 수소 세 놈이 붙었을 때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얘는 공유 세 쌍에 비공유 한 쌍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떤 분자 모양을 가집니까 하면 질소하고 공유 세 쌍을 하면서 비공유 한 쌍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공유와 비공유가 몇 개 된다고요? 합해서 4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CH4 메테인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탄소 원자가 전자 4개를 제시하고 있죠. 수소 4놈이랑 공유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4쌍에 비공유는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얘는 어떤 꼬라지입니까? 하면 탄소의 4개의 공유 전자쌍이 가장 멀리 펼쳐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어쨌든 중심원자 탄소, 질소, 산소에 대해서 공유 및 비공유가 4개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펼쳐지면 이런 형태가 즉 여기까지 합해서 3면체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자 모양을 제시하면 얘는 정사면체라는 이름을 쓰고요. 얘는 삼각구령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어차피 3회프로 넘어가면 이거에 또 한 번 더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요거는 구분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CO2 이산화탄소는 하네요. 이산화탄소는 여기 사진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산소는 다시 이산탄소에서 탄소는 이렇게 산소랑 이중결합 2번을 하게 되는데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요 놈은 탄소 간의 이중결합은 하는데요. 선생님 먼저 탄소로 할게요. 탄소가 단일 결합하면 어떤 형식입니까? 하면 선생님 팔다리 다 해서 이런 형식입니다. 다리 위치하겠습니까? 다리 탄소 결합 이렇게 됩니다. 느낌 알겠어요? 되겠나? 그렇게 해서 네 방향에 가장 멀리 떨어지면 이렇게 3면체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중결합은 한 방향으로 치거든요. 이해했어요? 이중결합 한 방향으로 칩니다. 그러면 아까 폼알데하이드라고 해서 이런 놈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실까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단일결합은 단일하고요. 이중결합은 과거에는 단일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심 탄소에 대해서 방향성이 2개, 나중에 입체수라는 이름을 쓰는데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습니다. 2방향으로만 있기 때문에 직선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랬어요? 분자 모양 왜 직선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결합각도가 왜 180도라는 결합각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에 대한 건데요. 전자쌍들이 두 방향으로만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네 방향으로 있거든요. 이랬습니까? 그럼 세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쌍들이 세 방향이면 삼각형으로 나와요. 이해되시겠어요? 두 방향이 되면 직선형으로, 세 방향이 되면 삼각형으로, 네 방향이 되면 이렇게 3회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입차수가 그럼 5나 6은 없으니까 근데 있어요. 근데 그까지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너무 무리가 있고, 알겠습니까? 분자 모양은 그래서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 공유 전자쌍 및 비공유 전자쌍들이 공간에서 가장 멀리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분자가 배열되겠다. 분자 모양이 생기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유가 몇 쌍이냐, 비공유가 몇 쌍이냐 이거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학년이 더 올라가면 이거 세다가 이게 제일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점수 먹으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원자 구조, 분자 구조 하면서. 되겠습니까? 특히 14, 15, 16조 원소에 대해서 공유 몇 쌍, 비공유 몇 쌍 이것들은 매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이런 패턴이에요. 중심 원자에 대해서 공유 및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 합이 그게 어느 쪽으로 몇 방향으로 펼쳐지느냐예요. 네 방향으로 펼쳐지는 게 물, 두 방향으로만 펼쳐지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HCl도 마찬가지예요. 3중격도 한 방에 치거든요. 그러니까 요 HCl 사이너스 수도 역시 직선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알겠습니까?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예, 뭐 창의력 문제니까 좀 많이 뭐 어색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한 학년만 더 올라가면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 되겠어요? 그래서 공유 및 비공유 전자쌍들이 공간에서 가장 멀리 펼쳐지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2번에 2번 창의력 파트 말입니까? 예, 창의력 파트의 2번의 두 번째 문제 보겠는데요. 탄소 원자 간의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을 것으로 예상되려고 했습니다. 탄소 간에 우리가 단일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중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삼중 결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결합 길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공유 결합의 형태를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의 전자쌍을 공유한다면 이쪽에 탄소 하나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 단일 결합은 이렇게 압수하는 거예요. 저쪽에도 이중 결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하겠죠. 자, 아까 단일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이중 결합하면 결합끼리 어떻게 될 것 같아? 짧아지겠죠.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이렇게 압수하는 경우하고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 하면 두 손 맞잡아서 압수하는 경우하고 그럼 삼중 결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합의 길이를 따지면 단일 결합이 가장 멉니다. 삼중 결합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이해됐어요? 같다는 거죠? 예. 공유 결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전자 하나 내게 니도 전자 하나 내달라 악수하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일 결합 악수와 이중 결합 악수와 삼중 결합 악수라고 생각하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탄소는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의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겠고 그에 맞춰서 결합 길이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실력 높이기에서 질문은 예,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157쪽에 29번 문제요. 흑연은 공유 결정인데요. 하지만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이러한 특성을 잇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어요. 일단 탄소로만 구성된 놈을 제시하겠습니다. 탄소로만 구성되는데 탄소 다이아몬드는요. 탄소 원자 하나에 탄소가 몇 쪽이라서 14쪽이라서 4개의 공유 전자쌍을 다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거대 그물 구조되는 다이아몬드는요 전기를 못 통해요.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자쌍들이 요 공유압에 얽매여 있어서 다른데 못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탄소 흑연은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고체 상태에서는 엔간하면 공유압 물질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엔간하면 전기를 못 통한다 했습니다. 예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흑연이라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흑연의 분자는 아니지만 흑연의 구조를 제시하면은 탄소 6개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잡혀 있고요. 이 육각 구조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탄소 다이아몬드 탄소 하나는 몇 개의 공유를 합니까? 하면 4개의 공유를 하죠. 그럼 여기서 탄소 하나는 몇 개의 공유를 합니까? 하면 3개의 결합을 합니다. 3개의 결합한다는 것은 4개, 14조 원자가 되는 4개 중에서 하나 남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흑연이 또 다른 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흑연의 또 다른 층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전자쌍들이 요 층층 사이에 결합에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결합길이 짧고 여기 결합길이 길어요. 이 결합은 요 공유결합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층과 층에 관여하는 전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흑연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쓰는 연필심이에요. 샤프심이라고요. 흑연이 거친 면에 흑연을 문대면 이 층층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연필로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요 층층이가 종이에 묻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흑연 연필로는 매끈한 면, 다시 말하면 유리 같은 데는 제대로 쓰시지 않죠. 층층이 잘 안 미끄러져서 거친 면, 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잘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흑연이 전기를 통할 수 있었던 거 4개의 전자, 원자의 전자 4개 중에서 3개는 공유결합에 참여했어서 이 3개의 전자는 못 움직여. 그러나 하나의 전자는 층층 사이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자는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여담이지만 연할 때 여러분들 이 연자가 한자어로 뭘 것 같아요? 이 연필할 때 연자인데요. 이 연자가요. 납연자예요. 금속 납. 납 아시죠? 원소 기호는 Pb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금속 납을 돌이라든지 나무에다가 문대갖고 글자를 썼어요. 금속 납을 납덩어리를 필기구로 썼단 말입니다. 근데 흑연이 발견했어. 꺼내. 근데 글씨가 써져. 예전에 썼던 납은 당연히 은회색을 띠고 있죠. 근데 검은색 납이라고 해서 흑연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검색해보세요. 인터넷. 흑연은 영어로 뭐라 쓰죠? 블랙카 아니 한번 검색해보세요.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라파이트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한 블랙리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거든요. 연자가 한자가 안 나오나? 예, 여기 그 남연자죠. 블랙리드라고 합니다. 리드가 뭔데요? 납이에요. 검색 좀 됩니까? 그래서 흑연할 때 그 연자는 납연자예요. 여러분 무연 휘발유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을까요? 무연 휘발유. 납이 없는 휘발유예요.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 납을 첨가했었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배기가스에 납이 많이 나왔어요. 건강에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납이 없는 무연 휘발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제 과학 용어들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말은 한자들이 많습니다. 그 한자를 좀 기억한다면은 그 중간 연결 링크 단계가 말 뜻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주 이런 거 얘기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용어의 링크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몇 시니? 예, 또 다시 하나 더 받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창의력 1번. 예, 창의력 1번 한번 펴볼게요. 창의력 1번 보시면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분자로서 일산탄소와 이산탄소가 존재하는데요. 이산탄소는 우리가 이렇게 분자 모양을 제시했습니다. 그죠? 질문이 뭐야? 일산탄소를 그려야 하는 건가요? 이산탄소는 어떤 결합을 하고 있을지 했습니다. 창의력 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문제네요. 어쨌든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하려고 하는 노력,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옥텟티치가 불러요. CO 일산탄소를 물었는데요. 일산탄소 굉장히 독특한 결합을 합니다. 탄소 몇 조 원소야? 14조 원소죠. 원자의 전자 몇 개?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쓸게요. 됐습니까? 산소 몇 조 원소죠? 16조 원소죠. 산소 16조 원소 원자까지 전자 6개 쓰는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탄소 넣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색깔 입으로 달리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래놓고 나니까 산소 자 몇 개 보입니까? 8개 보입니다. 산소 옥텟 만족한다 못한다? 한다 되겠죠. 다시 탄소 보겠습니다. 어때요? 만족하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자기 전자를 저쪽으로 넘겨주는 걸 나중에 형식전화라는 이름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대학교 올라가서 나올 용어예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형성되는 게 이게 일산탄소예요. 너무 어렵죠. 굳이 이건 몰라도 상관은 없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자하면서 많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면 어떻게든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비금속 원자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는지 그게 대해서 특히 수소랑 붙일 때 몇 대 몇 기억해 주시겠고 가끔 이중 또는 삼중 결합이 있을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 이제 학년 더 올라가면 탄소가 1개가 아니라 2개, 3개 있으면 마찬가지죠. 질소 원자가 1개가 아니라 2개 있으면 산소 원자가 1개가 아니라 2개 있으면 그리고 짬뽕해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런 것들 짬뽕해갖고 어떤 분자를 만들지 그런 것들이 자꾸 확장돼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자 모양이 입체인지 각 결합각도 몇 던지 그렇게 자꾸 확장한다고요. 경험치가 중요해요. 처음 보는 아무도 없는 데서 생처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기본 몇몇 가지 배운 것들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이 해보면 별거 아닌 가장 점수 먹으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여러분들 화학원이라고 하는 교과 과정으로 따진다면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따르는 게 큰 1단원이고요. 원자 세계 다루는 게 2단원, 분자 세계 다루는 게 3단원, 그리고 화학 반응을 다루는 게 4단원이에요. 2, 3단원이 점수 먹으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원자의 구조, 이런 것들 주기율표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화학 결합과 나중에 분자의 모양을 제시하는 거, 그게 가장 화학원에서 쉬운 단원, 점수 먹으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자, 오늘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다시 해보시고 안푼 문제도 더 풀고 단톡방에 그냥 질문들 좀 올려놓으십시오. 오늘 준성 때문에 단톡방에다가 다시 영상 올려놓고 있으니까 알겠어요?